여러분은 사이코패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미소 짓는 괴물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친절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까? 를 연구하다가 스스로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깨달은 뇌과학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밝혀낸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사이코패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이코패스를 단순히 악마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사이코패스가 일반인과 뚜렷한 뇌 구조 및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약 15%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재범률을 높이고 연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느끼고 특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역할을 하는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뇌의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 사령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가 고장나서 화면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의 뇌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또한 감정을 처리하고 정교화하는 변연피질이 잘못 발달하거나 손상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억제력 부족, 성욕 과다, 도덕적 추론, 곤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감 능력 부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공감, 타인의 고통을 보고 함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능력. 사이코패스는 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일반인들은 공포나 슬픔을 느끼지만 사이코패스는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보듯 무덤덤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뇌 영역의 공감 기능에 대한 비밀을 풀었으며 뇌파 동기화 조절을 통해 관찰 공포 행동 기능이 양방향으로 조절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우뇌의 뇌파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감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사이코패스는 이 능력은 오히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치 탁월한 전략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논쟁입니다. 뇌과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사이코패스 기질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약 절반가량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사이코패시가 발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MAO-A 유전자는 공격성과 관련이 깊은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사이코패스에게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될 수 있으며 특히 전측 두엽의 기능 저하가 사이코패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하지만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사이코패스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방임, 정서적 불안정 같은 환경적 요인이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이 유전적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뇌과학자 제임스 펠러는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지만 안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환경 덕분에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 스캔 사진에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족력과 뇌를 연구하여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은 유전적 요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뇌의 취약성과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 사회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상황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무감각, 사이코패스는 두려움이 적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리더 역할을 하거나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감정의 구속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CEO나 외과 의사, 군인 등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업군에서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만 동시에 특정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질을 일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단순히 악마가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 기능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뇌과학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 치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신 연구 동향은 공감 능력 부족을 보이는 자폐, 사이코패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치료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지만 뇌과학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해야 할지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